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10경기 최고 화제의 팀이었던 토트넘 허스퍼가 최근 부상자가 발생하고 또 퇴장 징계 선수도 다수 발생하면서 2연패를 당하며 크게 꺾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특히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한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과 센터백 미키 반더벤의 부상 이탈, 올해 안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토트넘의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치를 죽음의 일정 속에서 희망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라고 영국 현지 매체들과 유력한 매체들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까지도 이번 13라운드 일정에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홀란과 살라가 판타지리그 공식 유저들로부터 주장으로 선택될 가장 유력한 선수라면서 비교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매디슨이 없는 상황임에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득점력이 매디슨 덕분만은 아니다 라고 분석하는 영국 현지의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나오고 있는지 현지 보도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가 오는 주말 열립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생중계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의 메인맨으로 내세웠고 또 손흥민 선수가 빌라와의 경기에 득점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소개했고요. 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13라운드 최고의 선수 후보로 홀란, 살라, 손흥민 선수를 지목을 했습니다. 우선 13라운드를 앞둔 프리미어리그 상황을 살펴보면 맨시티가 승점 28점으로 선두, 리버풀이 승점 27점으로 2위이고 아스널도 승점 27점이지만 골득실 차에서 리버풀이 앞서서 리버풀이 2위, 아스널이 3위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2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초반 10경기에서 많은 승점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아직 승점 26점으로 4위인데요. 문제는 이번 라운드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 2위인 맨시티와 리버풀이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맞대결을 펼치고요. 토트넘은 5위로 승점 1점 차로 추격해 오고 있는 에스턴 빌라와 맞대결을 홈에서 치르고 이 경기는 26일 일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합니다. 아스널의 일정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브렌트포드가 저번 시즌보다는 기세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위권 팀들의 경쟁 중에는 수월한 일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11월 26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13라운드 일정의 가장 마지막이죠. 11월 28일 화요일 새벽 5시에 풀럼과 원정 경기 치릅니다. 선두권 경쟁 팀들의 승리 확률에 대해서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관측했는데요. 우선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의 승리 확률을 무려 51%까지 높이 가져갔고 리버풀은 22%, 무승부 확률은 25%로 측정이 됐습니다. 브렌트포드와 아스널의 경기는 아스널의 원정팀이지만 39%로 승리 확률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아스널의 객관적인 전력이 브렌트포드보다 훨씬 낫다라는 평가고요.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는 최근 토트넘의 위기론과 에스턴 빌라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우나이 에메리 감독과 함께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무려 48%, 에스턴 빌라는 25%에 불과하고 무승부가 26%입니다. 이 경기는 분명히 토트넘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각종 통계 매체들의 관측은 대동소이합니다. 포어백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41%로 책정했고 무승부 31%, 에스턴 빌라의 승리가 28%로 에스턴 빌라가 승리할 확률이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가장 낮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 경기가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긴 하지만 버밍엄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에스턴 빌라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버밍엄부터 토트넘 허스퍼 경기장까지 실제 이동거리가 160km에 불과하니까 이동으로 인한 피로가 경기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고요. 양팀 모두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수 있긴 해도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가 영국 시간 기준으로도 일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토요일에 경기를 하는 팀들보다는 하루 정도 더 쉬고 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력 회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양팀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유력 매체들은 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승부 예측 내용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가능성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확실히 엔터테인먼트가 보장되는 경기일 것입니다. 하이라인 더비입니다. 오프사이드 기록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경기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심이 깃발을 휘두르면서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 루이스 존스 기자죠. 눈에 띄는 배팅 항목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도 하고 오프사이드를 2번 이상 기록하는 데 있어서 2분의 7의 배당률이 제공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후반기 맞대결 당시 에스턴 빌라가 토트넘에 2대1로 승리했을 때 한 경기에 무려 4차례나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기가 흥미진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팀 모두 하이라인을 설정한다. 에스턴 빌라의 에메리 감독도 전방 압박을 즐기고 라인을 높여놓고 경기를 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과 전술적인 성향이 조금은 비슷하다. 물론 토트넘보다는 조금 더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치고받는 경기가 될 수 있고 배후 공간이 많다 보니까 속도감 있는 선수들의 속공이 오가면서 경기를 하니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이걸 누가 더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오프사이드 기록이 꽤 많이 나올 수 있고 특히 배후 공간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 최대 강점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게 되면 득점을 할 것이고 뚫지 못하면 오프사이드가 기록이 되니까 뚫고 득점도 하고 오프사이드도 나올 것이다. 2번 이상 나올 것이다. 토트넘이 그 에스턴 빌라의 하이라인을 공략하기 위한 손흥민 침투를 많이 활용한다면 이 조합이 충분히 적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에스턴 빌라전 득점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에 중앙 공격수로 조금 더 많이 이동했고 최근 9번의 경기에서 8골을 득점하면서 자신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 같은 역할도 많이 했고 몸 상태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로 본인이 득점하기에 좋지 않은 시즌이었기 때문에 본 모습을 잃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 본인도 올 시즌을 앞두고 소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그렇게 중앙 공격수로서 자신의 최고 기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스카이 스포츠도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보통 수비를 제쳐내고 따돌리고 침투하고 돌파하는 타이밍을 가장 잘 잡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의 이러한 공격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의 하이라인,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그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지능적으로 판단력이 뛰어난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스턴 빌라가 내려서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경기를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스턴 빌라가 결코 내려서는 경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일단 손흥민 선수가 골문을 향해서 통과만 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마무리를 하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언제든 득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즉, 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는 순간 골키퍼랑 1대1이 되는데 1대1 상황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능력은 세계 최고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도 하고 오프사이드에 걸린다는 항목은 충분히 걸어볼 만한 매력적인 배당률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다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해도 토트넘의 수비에 문제가 있으니까 2대2로 비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실제로 에스턴 빌라가 이런 하이라인으로 인해 실점을 했던 장면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리버풀을 상대로 패배했을 때 이 장면을 보시면 알렉산더 아놀드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미드필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장면도 아놀드가 높은 에스턴 빌라의 수비라인 뒷공간 오른쪽 배우로 로빙 스루 패스를 보냈고 그 스루 패스를 향해서 살라가 달려들어와서 컷백 준 것, 다르윈 누니에스가 슈팅한 게 골포스트를 때렸지만 맞고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쫓아내려오던 맷캐시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맷캐시의 몸에 맞고 들어가면서 자책골이 됐었거든요. 이러한 장면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배우에서의 침투라든지 혹은 배우 침투 후 다른 동료 선수들의 컷백을 마무리할 수 있다. 쿨루셉스키든 존슨이든 혹은 돌아올 우독이든 포로든 이렇게 사이드에 들어가서 컷백을 줄 수가 있고 이 컷백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최고일 뿐 아니라 굳이 컷백이 아니라 바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골문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서 혹은 중앙지역 쪽으로 가로질러 들어가면서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린 이후 득점하는 패턴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크리스 서튼 역시 토트넘이 빌라를 상대로 최소 2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이런 득점을 예상하는 것은 역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영국 현지 팬들의 이러한 승부 예측은 굉장히 팽팽한데요. 토트넘 승리가 37%, 무승부 32%, 에스턴 빌라 승리가 31%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BBC에서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레전드 크리스 서튼의 이번 경기 예측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트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이 믿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 프로세스가 실제로 그에게 많은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 미키 반더벤과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을 당하는 등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태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 플레이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 아래에서 매우 잘 조직된 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토트넘은 소유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지만 빌라는 높은 곳에서 압박하며 쫓아가거나 뒤로 물러서서 수비해 역습 상황에서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경기의 승자를 선택해야 한다면 에스턴 빌라가 매우 영리하고 토트넘의 빈틈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를 선택하겠지만 사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즉 양팀의 상황을 봤을 때 특히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는 토트넘보다는 에스턴 빌라가 승리할 확률이 높지만 에스턴 빌라의 수비에도 문제가 있고 그 수비 문제를 손흥민 선수가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다득점 무승부를 예상하고 있고 그런 예상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그렉 레아 기자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번 경기 물론 이제 팽팽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면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할 수 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 없이도 득점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의 모든 결장 선수 중에 메디슨이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레스터 시티에서 활약했던 메디슨은 올 시즌 지금까지 3골을 넣고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메디슨의 창의성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인데요. 그의 팀 동료 메디슨이 결정하는 한 한국 선수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현재 8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에스턴 빌라가 높은 수비 라인으로 경기를 펼치기 때문인데요. 1년 전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어떤 팀보다 상대 오프사이드 기록을 훨씬 많이 잡아낸 게 현재 빌라의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의 위험한 경기 접근 방식은 손흥민과 같은 빠른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서 뒤에서 달려드는 경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팀은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 득점계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래요. 이 에스턴 빌라가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손흥민에게 일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포츠 키다 역시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가 1대1로 비길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쿨루셉스키와 조바니 로셀소 같은 선수들이 지금까지 이제 한 단계 성장했고 그 기량을 증명해 줘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살릴 수 있는 2선의 로셀소와 쿨루셉스키의 경기력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뛸 때마다 손흥민 선수와 호흡이 좋았고 메디슨도 그랬는데 로셀소 특히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손흥민 선수와의 합이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경기 메디슨이 없는 가운데 토트넘의 공격 구성을 살펴보면 존슨, 손흥민, 쿨루셉스키가 이제 3톱을 구성하고 미드필드 라인은 로셀소, 벤탄쿠르, 호이비에르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풀백인 우도기와 포로가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역시 공격을 지원할 것 같고 호이비에르가 수비형 미드필드로서 데이비스와 다이어의 센터백 라인의 부실함을 커버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로셀소가 스루패스를 손흥민 선수한테 잘 찔러줘야 돼요. 로셀소의 그나마 최대 장점이 이러한 스루패스거든요. 그리고 벤탄쿠르 역시 중앙 미드필드지만 창의적인 패싱력을 그나마 갖고 있는 토트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패스 능력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쿨루셉스키가 이제 왼발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배치됐을 때 본인이 접고 들어가서 슈팅하지만 손흥민 선수한테 컷백을 주려고 하는 노력도 꽤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다듬어서 훈련할 필요가 있고 존슨 같은 경우에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열어주거나 2대1 패스를 주고받거나 혹은 본인이 컷백을 할 수 있는 기회들 포로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한테 바로 감아서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마치 이제 플레이메이킹 역할 메디슨과 같은 역할을 또 이 선에서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많은 패턴들과 많은 각도에서의 패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기 토트넘이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다양한 구질의 패스가 배달이 돼서 또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13라운드 판타지 리그에서 어떤 선수를 주장으로 꼽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에 대한 컬럼을 내놓았는데요. 주장으로 선택한 선수에겐 2배의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장은 결국 이번 라운드 최고의 선수, 가장 높은 포인트를 누가 얻을까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즉 이번 주말 라운드 어떤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인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혼란과 살라, 손흥민 선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떠나서 이 세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 세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또 근거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엘링 홀란과 모하메드 살라의 맞대결은 많은 감독들이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13주차 경기에서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홀란과 살라가 직접 맞대결을 하니까 치열한 경기고 이 선수들이 다량 득점을 하긴 어려운 경기다 보니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맨시티의 홀란과 리버풀의 살라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킥오프하며 맞붙고 토트넘의 손흥민은 다음날 에스턴 빌라와 맞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엔지 포스테코글 감독에 의해 최전방 공격수로 이동한 이후 경기당 판타지 리그 포인트를 평균 8.2점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9번의 경기에서는 4차례나 두 자릿수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기세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와 홀란이 확실히 폼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는 지난 4주 동안 각각 42점과 41점으로 가장 많은 판타지 리그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살라와 홀란은 각각 5골을 넣었고 홀란은 2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4주 동안 2차례 두 자릿수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2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28점으로 이 두 선수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즉 판타지 리그 포인트 기준으로 지난 4주간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은 선수가 살라, 홀란, 손흥민이라는 얘기인데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가 아시다시피 첼시전, 울브스전에 팀이 연패하면서 점수의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기본 통계에 따르면 홀란은 3명의 선수 중에 가장 큰 득점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12번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판타지 리그 전체 선수 중에 공동 1위고요. 손흥민 선수가 6회 슈팅 기록한 것의 2배에 달합니다. 홀란이 9개 유효 슈팅을 기록한 것도 살라와 손흥민이 합해서 10개를 기록한 것보다 하나밖에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득점 순위에 있어서도 홀란이 현재 13골로 득점 선두이고요. 살라가 10골, 손흥민 선수가 8골로 보웬과 함께 공동 3위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6골로 지금 득점 6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쫓아갈 수 있는 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선수의 득점과 관련돼서 조금 더 세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홀란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14개의 슈팅을 기록을 했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12개, 빅찬스는 8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기회를 공급받고 있고 그런 만큼 가장 많은 슈팅이 나오고 있고 유효 슈팅이 9개고요. 여기에서 득점 전환율이 35.7%, 키패스도 4개를 기록하면서 또 빅찬스도 하나 만들어주면서 기회 창출 능력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살라 선수는 12개의 슈팅을 때렸고 그중에 10개가 박스 안이었고요. 7번의 빅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5개의 유효 슈팅이 있었고요. 득점 전환율이 41.7%로 3명 중에 가장 높았어요. 그러면서도 키패스도 9개나 기록을 했고 그중에 빅찬스를 2개나 기록하는 등 도움이 측면에 있어서는 살라 선수의 활약이 최근 가장 눈에 띄죠. 손흥민 선수는 8개의 슈팅을 했고 박스 안에서는 6개, 그리고 빅찬스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에게는 너무나 제한적인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그러한 와중에 득점 전환율이 25%인 것은 분명히 잘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와중에 유효 슈팅도 5개나 됐었고요. 키패스도 6개로 최근 2경기는 또 본인이 고립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우미 역할도 함께 하고 있고 빅찬스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살라는 7번의 빅찬스를 만들어내면서 홀란의 득점 생산량을 따라잡는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매우 높은 득점 전환율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 한 번밖에 빅찬스를 최근 4주 동안 얻지 못했다는 게 우려스러운데요. 게다가 메디슨이 1월 달까지 결장할 예정이라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는 조금 불리한 요인이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홈 어웨이 분석에 있어서도 홀란이 골 위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홈 경기에서 15번의 슈팅, 박스 안에서 14개의 슈팅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홀란 선수의 8개 유효슈팅과 맞먹는 유효슈팅을 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라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100분 이상 더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위협이 홀란에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홀란과 손흥민 선수는 홈에서 경기를 하니까 홈 경기 기록을 본 것이고 살라는 맨시티 원정을 가니까 원정 경기 기록을 본 것이거든요. 실제로 살라 선수가 원정 6번의 경기에서 슈팅이 3번밖에 없었거든요. 즉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창의력에 있어서 앞서고 있다. 살라 선수가 원정 경기의 득점 전환율은 14.3%에 불과하지만 키패스는 무려 14개를 기록하고 있고 빅찬스도 7개나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어시스트를 기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각 선수들이 이번 라운드에 어떤 팀을 상대하느냐가 바로 활약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인데요. 어떤 점을 공략할 수 있냐, 어떤 약점이 있느냐입니다. 홀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하는데 리버풀은 최근 4경기에서 단 한 골만 허용했고 또 3번의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죠. 맨시티는 리버풀의 5회보다 많은 10번의 빅찬스를 허용하는 등 기본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살라가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3번의 클린시트가 모두 리버풀은 안방인 안필드에서 기록됐다는 점, 그리고 이 기간의 유일한 원정 경기였던 루턴 타운과의 경기는 실점을 했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번 경기는 수비적으로도 완벽하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러한 상대팀 대진에서 유리한 것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토트넘이 만날 에스턴 빌라는 이번 분석 기간에 박스 안에서 가장 적은 슈팅과 가장 적은 빅찬스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원정 경기 성적이 안 좋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세 선수 중에 가장 우세한 이유는 에스턴 빌라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평균 2골을 실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정 경기에서는 22번이나 빅찬스를 내줬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 중에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최악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다만 맨시티와 리버풀의 수비 기록에 있어서 맨시티의 수비가 좀 더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혼란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맨시티는 리버풀보다 상대팀에게 슈팅을 30개나 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리버풀이 지금까지 홈 경기를 더 했기 때문에 경기 숫자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리버풀이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에게 골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라운드 최고의 캡틴으로 누굴 꼽아야 됐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혼란을 꼽았어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득점 위협에 있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고 맨시티와 리버풀의 홈 어웨이 수비 데이터를 봤을 때도 맨시티가 홈에서 더 좋다라는 점, 리버풀이 원정에서 어렵다라는 점도 맨시티가 혼란의 득점으로 이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살라 선수가 창의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올려서 포인트 기록을 올릴 수 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게 가장 큰 위험 요소이지만 에스턴 빌라의 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손흥민 선수를 이번 13라운드 판타지 리그 주장으로 선정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과연 이번 라운드 맨시티와 리버풀의 빅매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손흥민 선수는 메디슨이 없는 가운데도 득점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신 소식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